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 또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호 파트너는 또 오늘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골라주신 특징주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랑 겹쳤네요. LS 일렉트릭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력기기 쪽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고민도 됩니다. 고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박근호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전력기기 삼총사들이 오늘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오히려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종목군의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내용이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표 주가를 거의 더블로 이제 증권사들이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물론 과거의 목표 주가 22만 원은 상당히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42만 원 위쪽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잡고 있죠. LS 일렉의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 이제 36만 원 좀 돌파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이제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잣대를 들이대야 될지 좀 약간 좀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한데 혼란스럽죠. 이제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단 조금 그러니까 컨센보다 약간 덜 나왔어요. 보통 이럴 때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적자가 500억 예상을 했는데 적자가 300억으로 줄었다든가 이럴 때 이제 탄력적으로 오르고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가 높으면 서프라이즈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워낙에 이 전력기기 삼총사 대장 빅3가 좋기 때문에 LS 일렉이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을 좀 한을 푸는 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올해는 사실 실적이 거의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중요하겠죠. 일단 언론 보도되고 증권가 쪽에서 나온 부분을 살펴보면 26년도에는 매출이 한 6조 원이 좀 안 되는 5조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천억대 중반, 5,5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런 수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기계들이 이제 AI 쪽에 어떤 그 편입이 되면서 AI 쪽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장에서 얼마만큼 뉴스 플로우가 계속 뜨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동안에 LS 일렉이 효성이나 어떤 현대나 이런 쪽보다 주가 흐름 좀 덜 나왔던 대표적인 이유가 미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실질적으로는 앞선 이제 두 기업들보다 좀 작았었죠.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4년도에 미국 쪽의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20%, 그다음에 올해 이제 25년도 1분기에는 24%, 그다음에 올해 2분기에는 33%로 계속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의 매출 말고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력기기들이 대부분 어떤 미국 쪽의 매출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도 미국 쪽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LS 일렉의 어떤 점수를 조금 최근에 후하게 주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다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관 둘 중에 하나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받으면서 오늘을 포함해서 최근에 LS 일렉의 주가를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장이 좋을 때는 좀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급인데 세 개의 기업을 한번 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효성, 현대, 그리고 LS 일렉이 올해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등을 준 게 올해 이제 5월 달서부터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죠. 올해 5월 달에 5월 첫 거래일 날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과 LS 일렉을 동시에 샀을 때 수익률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24년도는 현대일렉의 해였다라고 하면 25년도는 당연히 효성중공업의 해죠. 효성중공업이 5월 달 기준으로 지금 250%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한 120%, 효성이 이제 조금 떨어져서 한 7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세 개 중에 뭐를 살까? 뭐 다 사도 되긴 합니다. 다 사면 이제 전력기기 ETF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엔 대장주가 흐름을 이끌어야지 나머지 지금 2등, 3등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만약 효성중공업이 꺾이면 현대일렉과 LS일렉이 자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효성중공업의 현재 주가 흐름이 상당히 너무 좋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뭐 시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오늘 반도체 쪽이 죽으면서 이쪽 섹터가 오히려 더 관심을 받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내년까지 실적 성장은 거의 뭐 담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세 개 중에 어떤 거 고르기 힘들다. 그러면 전력기기 ETF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LS일렉은 가장 세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효성중공업이 이 전력기기 어떤 그 업종 자체를 끌고 다니니까 답은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쉬었던 LS일렉이 주가가 오늘 좋아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뜨거운 종목 LS 일렉트릭 대안으로의 이 전력기기 ETF를 매수해 보는 것도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참고해 볼게요. 자,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박근호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특징주는 뭘까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HD 현대건설기계도 이제 HD 현대그룹도 이 정기선 회장의 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쪽도 주가가 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네, 앞서서 전력기계 빅3들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소문은 안 났지만 지금 현대건설기계도 역사상 최고치를 오늘 경신을 또 했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상품만 거의 한 가지 상품만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대건설기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세청이나 무역업협회 가면 매달 한 뭐 두세 번씩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게 발표를 하는데 이런 굴착기, 굴삭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출이 되는지 우리는 이거를 매 분기마다 어떤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 이걸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업 협회에 들어가서 이 굴삭기가 얼마만큼 어느 지역으로 수출이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월 달서부터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굴삭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그것과 관련된 실적이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일단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현대건설기계가 분위기를 잡아주면 인프라 그다음에 두산 바켓까지 어떤 그 영향이 이제 파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 장비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늘었다. 뭐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근데 왜 늘었는지가 좀 중요하죠. 두 가지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프리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유럽보다도 지금 가장 타이트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아프리카죠.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왜 갑자기 굴삭기를 많이 수입을 할까요? 금이죠, 금.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좀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금 광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굴삭기를 정말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제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도로나 전력망들을 세울 때 이 어떤 건설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 중장비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시장 이제 건설 기계도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뭐 현대 건설기계 그때는 두산 인프라코어였었죠.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가장 먼저 체크를 했던 게 바로 중국 시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시장보다도 북미 시장으로 이제 포커스가 많이 옮겨가 있는 상황인데 북미 시장에서 하나 좀 내년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이제 트럼프 이제 집권 2년 차 되면 1년 차에는 사실 조금 이제 공약에서 빨리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집권 1년 차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집권 2년 차에는
좀 늦더라도 이제 좀 약간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트럼프 집권 2년 차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 방향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 잠깐 보도록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일단 기록을 했던 고가권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7년 정도 걸려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을 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하나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감인데, 지금 현대건설기계를 포함한 이제 건설기계 업종분들 자체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일단은 기대감까지 같이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쪽의 관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굴삭기 쪽이 이제 유럽, 아프리카 쪽으로 굉장히 좋고, 내년에는 또 미국까지 그 모멘텀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상당히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기계 쪽도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과 기대감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호 파트너께서 오늘 포착하신 포착 종목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일단 네. 포착 종목이나 이런 걸로 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무 좋아서 삼성전기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삼성전기도 신고가인데. 네, 삼성전기 말씀해 주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쪽도 지금 뭐 AI에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죠. MLCC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일단 최종적으로는 한 11월 중순, 15일까지 대부분 발표가 될 텐데, 이제 3분기 실적, 예상 실적 보면은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오냐 아니면 좀 하위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상회할 것으로 시장을 좀 내다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한 2,594억.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이 예상 실적을 몇천억인데 끄트머리 1억까지 맞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그 엑셀 표에다가 뭐가 얼마만큼 팔렸다라고 이제 써놓으면 딱 이게 계산되는 엑셀 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다 맞지는 않죠. 그럼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면,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MLCC입니다. MLCC가 산업 전장용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좋고, IT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제 뭐 수요가 느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업 보고에서 공장 가동률을 보는 겁니다. 지금 MLCC 공장 가동률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한 95%가 넘는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5% 수준으로, 뭐 매출이 엄청난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15%면 정말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MLCC, 그다음에 기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판 쪽에서 이제 FC 볼그레이드 어레이 이 부분이 상당히 성장성이 MLCC와 두 쌍두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판 쪽에서 FC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기판 매출이 1조 원이 나오는데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10%다. 그러면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가장 고부가 가치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FC BGA가 지금 현재 삼성전기 전체 기판 매출 중에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이 1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0% 는다. 그건 이제 레버리지가 0이라는 소리고 1이라는 소리고, 매출이 10%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20, 30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높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아마존이랑 지금 AMD 쪽으로 이 기판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뭐 구글이나 베타 쪽에도 일단 고객사가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격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 지금 제가 세로로 선을 그어놨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된 시점이 바로 이 선이에요. 이 선을 기점으로 삼성전기도 바닥을 잡고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했는데, 기관 수급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좀 약간 매도 나오다가 옆으로 좀 약간 특별한 매매가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것은 사실 위쪽에서 뭐 목표 가격을 잡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위쪽 방향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삼성전기를 좀
포착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매수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22만 원이 넘어갔네요. 일단 저는 제시를 했던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22만 1,500원을 일단 매수가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볼게요. 24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5천 원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포착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파인더 이데일리 온의 박근호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